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평균 나이 24. 네,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사업을 시작했던 평균 나이라고 합니다. 참 젊죠? 정주영 회장은 23살, 경일상여라는 쌀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26살, 마산에서 협동정미소를 시작했고요. 구인회 회장이 고향에서 협동조합을 시작한 것도 22살 때입니다. SK체력권 회장은 27살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좀 늦어진 경우입니다. 그런 가운데 2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한 또 한 명의 기업인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롯데 신격호 회장입니다. 경남 울주군에서 한 중농의 아들로 태어났던 신격호. 그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1941년이다.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 와세다 대학 화학과에 진학했는데 그해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다. 신격호는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본 친구의 돈을 빌려 차렸던 선반용 기름 공장이 미군 B-29의 폭격으로 전소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종전 직후 히카리 특수화학연구소를 차려 세탁비누, 화장비누, 포마드 등을 생산해내면서 큰 돈을 벌었다. 종전 후 승전한 미군들이 일본으로 진주해 오면서 신격호는 미군들에게서 특이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저 미군들 말이야. 뭐를 저렇게 씻고 다니는데? 껌이잖아, 껌. 껌? 껌. 이후 신격호를 제일교포 출신 최고의 사업가로 만들었으며 오늘날 롯데의 발판이 됐던 바로 그 껌. 껌. 몰라? 요새 일본에서 돈이 되는 사업이야. 아, 그러고 보니 일본인들 중에서도 저렇게 뭔가를 씻고 다니는 사람들을 본 것 같은데 나는 뭘 저렇게 길거리에서 먹고 다니나 했다. 낮에는 하루 종일 공장에 틀어박혀 일하고 밤에는 공부만 하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지? 근데 껌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사업인가? 껌 제조업자들이 일본에 한 350명에서 400명 되나? 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없어서 못 판다고. 전에도 그 비누 팔아서 돈 좀 모았지? 그 돈을 투자해서 껌을 만들어 팔아봐. 에이, 근데 무슨 기술이 있어야지. 그냥 뭐 엉성해도 미제껌 비슷하게 만들면 불티나게 팔려. 엉성하게 만든 거를 사람들이 산다고? 미국 사람들이 껌을 씹고 다니잖아. 겉으로는 양쿠백이니 뭐니 욕을 하지만 미국은 승전국이야. 미국 사람이라면 환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한다니까. 그렇다. 지금 일본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사람들은 전순국 미국인들이다. 미국인들이 따라 껌을 씹는 일본인들. 그래, 이 사업은 되는 사업이야. 그 길로 신격호는 약제사를 고용해 다른 일제 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우수한 제품의 껌을 생산해낸다. 신격호의 공장에서 껌을 만들어 판다는 소문이 나면서 줄 좀 서세요,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여성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줄을 서서 기다렸고 껌은 판매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팔려나갔다. 1948년 신격호는 히카리 특수화학연구소를 확대 법인체로 만들면서 마침내 주식회사 롯데가 출범한다. 자본금 100만 엔의 종업원 10명이었다. 그때 그의 나이 28이었다. 롯데에서 생산한 껌은 엄청나게 팔려나갔다. 관련 기록,
조선일보사가 펴낸 재벌 25시 가운데 롯데 편이다. 미군이 진주한 이래 패전국 일본에서는 존 웨인, 게리 쿠퍼 등이 주연하는 미국의 서부국 영화들이 극장가를 휩쓸었다. 때마침 롯데는 카우보이 껌을 내놓는다. 전국적으로 주문이 쇄도했다. 전 공장을 풀가동시켜도 주문을 못 따라가겠다고 공장장 오가와 고이치가 비명을 지른 것도 이 무렵이다. 카우보이 껌에 이어 내놓은 그린 껌의 인기도 카우보이 껌에 못지않았다. 2차 대전 중 엽록소가 전쟁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엽록소는 미군의 외과 치료에 크게 이용되었다. 신격호는 여기에 착안해 살균 작용을 하고 악취를 없애는 엽록소를 껌에 넣었는데 이것이 그린 껌이다. 카우보이 껌이나 그린 껌이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당시 선발 주자였던 하리스 껌을 꺾지는 못했다. 이에 롯데연구소는 미국제 껌을 가져다 놓고 극비리에 분석, 그 안에 천연 치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천연 치클? 예, 그 천연 치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중남미 사포딜라라는 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해내는 수액입니다. 나무 껍질에서 나온 수액? 예, 그걸 굳게 해서 만든 건데 그 치아를 보호하는 성분이 있어서 과거 마야나 아스텍인들은 이 치클을 씹었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부드럽고 오래 씹을 수 있는 껌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구해서 롯데 껌을 만듭시다. 그거면 경쟁 상대의 하리스 껌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천연 치클은 수입이 안 됩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봅시다. 사장님,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그 어떤 회사에서 절연체의 원료로 천연치클을 수입한답니다. 그래요. 그게 어느 회사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어느 회사인지 알아내세요. 정식 수입이 안 되면 그 절연체 원료로 수입되는 천연 치클이라도 구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쓰려고 어렵게 수입한 걸 텐데 그걸 우리한테 팔겠습니까? 그 왜 자꾸 안 되는 이유부터 찾습니까? 안 되는 건 되게 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입할 방안이 없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기왕 수입하고 있는 업체에서 좀 더 많이 수입을 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구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장님, 그러나 그건 법에 어긋나는 풍선껌을 씹고 얼굴에 부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껌은 비위생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게 천연치클 아닙니까? 천연치클로 만든 미제 추인껌. 그런 껌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구해내세요. 결국 롯데는 천연치클을 구해서 바버민트라는 껌을 생산했으며 바버민트는 엄청나게 팔려나간다. 이후 일본 자위대용 껌과 특수화학공장용 껌을 만들어 방위청 등에 납품하게 됐으며 1956년에는 일본의 제1차 남극탐험대가 롯데껌을 비상식량으로 채택하면서 롯데껌은 일본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한다. 신격호 회장은 원래 꿈이 소설가였다고 하더군요. 롯데라는 이름도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데의 슬픔에 나오는 샤롯데에서 따와서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술성 풍부하고 감수성 예민한 한 청년 사업가. 근데 그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맨주먹의 한국인이 일본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웠을 거고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삼가해야 했을 겁니다. 신격호 회장은 잘 웃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속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 일본에서 사업을 일으키면서 그런 성격이 만들어졌던 건 아닐까요? 신격호가 일본에서 껌 판매를 위한 대대적인 이벤트인
1천만 원 현상 천연치클검 대판매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던 1961년 봄, 현대건설 정주영은 상공부를 찾았다. 김 국장님. 송 사장님, 갑자기... 지난번에 나한테 한국은 1963년도가 돼도 시멘트 수요가 75만 톤밖에 안 된다고 하셨죠? 미국에서 나온 조사 결과를 그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결과라고요.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요? 자, 이 얘기가 지루질 것 같으니까 잠깐 앉아도 되겠습니까? 예, 앉으세요. 예. 자, 국장님. 예, 우리 현대가 준비해온 보고서를 좀 보세요. 1962년, 1963년 120만 톤의 시멘트가 필요하다 하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왜 그 정도의 시멘트가 필요한지 그거는 우리가 조사한 이 보고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한자 아주 꼼꼼하게 좀 읽어봐 주세요. 봅시다. 어떻습니까? 미국 회사 거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고 자세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 정권에서도요, 경제개발 계획이 쓴 걸로 압니다. 괜히 그저 중간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상공부만 욕먹지 마시고. 아니, 우리가 왜 욕을 먹어요? 그 괜스레 미국 용역회사의 말만 믿었다가 나중에 시멘트 모자라면 어쩌실 겁니까? 확실히 조사한 우리 현대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현대가 시멘트 공장을 건립해도 된다. 이렇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 시멘트 공장 건립을 정식으로 채택한다. 그런데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난다. 자연 부정축제자 처리 문제는 군사정부로 이관되었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부정축제자 처리 요강을 발표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주영의 시멘트 사업은 일시 중단되었다. 그래서 군사정부가 말입니다. 민주당에 정치자금 15억 준 한국경제협의회를 어용집단으로 규정하고 해체 결정을 했답니다. 아유, 형님. 잔이 비었으면 말씀을 하시지. 손수. 됐어. 아유, 이제 겨우 시멘트 공장을 지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참나 이거. 속상한 건 알지만 동양시멘트 이사장은 체포됐답니다. 체포 안 된 거나마 그걸로 위안을... 위안은 무슨 놈의 위안? 그래, 더러는 뭐 내전 매석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고 정권하고 결탁해가지고 기업체를 불화받고 특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겠지. 그렇긴 하죠. 근데 말이야, 사회가 그냥 다 같이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비윤리적인 상황에서 그 사회의 사물인 기업인들만 독야 충청하기를 바라는 거야. 이건 무리야이냐? 응? 내 말이 틀렸어? 당시 상당수 기업인들의 인식은 그러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시각은 어땠을까? 사회가 썩고 정치가 썩었으니까 그 기업인들의 비윤리적인 기업 활동까지 용인해도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옳지. 말 잘한다. 해방되고 6.25 겪으면서 돈 번 기업들 봐봐. 그 거의 대부분 권력으로부터 특혜를 받아왔다고. 그렇지. 그러니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중소기업업자들은 그 재벌하고 붙으면 백전백패야. 이번에 재벌들이 만든 경제협의회도 해체된다고 하고 이 부정축제자들한테는 철퇴가 가해질 것 같으니 기대를 해봐야지.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공정 경쟁. 돈 있는 놈, 빽 있는 놈 봐주지 않고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주는 거. 바로 그거. 1950년대를 거쳐오면서 온갖 특혜 속에서 성장한 몇몇 기업과 기업인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랬다.